딱히 뭐 이렇게 뭐 질문하거나 언급할 건 없고 음, 항상 또 똑같이 지내고 있고 음, 뭐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게 뭐 똑같이 뭐 그냥 진전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음, 뭐 그냥 맹하면서 약간 좀 요즘은 또 항상 반복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요즘은 좀 이게 뭔가 이게 내가 또 이렇게 이쪽에 관심이 많이 줄은 것 같다. 음, 이랬다가 또 뭐 이렇게 가행정진이나 이렇게 뭔가 또 어떤 계기가 되면 또 다시 또 열심히 듣는 것 같다가 또 음, 이렇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다시 또 흥미를 또 내가 많이 요거에 집중 안 하고 더 다른 쪽에 더 많이 집중하는 것 같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그냥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듣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음, 저도 좀 이렇게 더 이게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음, 열심히 음, 했으면 좋겠는데, 음, 그렇게 잘 안 되네요. 여전히 다른 거에 더 관심이 음, 더 이렇게 자극적인 거에 많이 가고, 음, 이렇게, 이거는, 이 공부는 이렇게 심심하게 느껴지고, 음, 뭔가,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음, 이렇게 뭔가 여기서 뭔가 이거에 관심을 많이 잃어도 그냥 습관적으로 들었다가 다시 또 음. 관심 받았다가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9월 19일 목요법회 제2부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음, 말씀하실 게 있는 분들은 손들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점점 진든이 이제 해가는 자세가 몸에 배어 감으로써 말씀하실 것들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음, 의도적으로 말씀을 하시려고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이 시간은 꼭 물어볼 것이나 아니면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분들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드리는 것이지, 뭐 의무적으로 해야 되거나, 무슨 질문을 해야 되거나, 말을 해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가끔 한 번씩은 점검이 필요합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으면 안 되니까, 점검은 필요한데, 좀 시간을 두고 그 법문에 귀를 기울이고 법문을 잘 들어보는 그런 걸 계속 해보셔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계속 법문을 잘 들어보는. 왜 법문을 잘 들어야 되느냐? 잘 알아듣기 어려우니까. 아, 말 내용은 어렵지 않을지도 모르나 음, 법문이 예, 사실은 법문이라는 것은 낯설은 말입니다. 그 낯이 익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이거죠. 근데 이해가 된다면 그것은 잘못 이해한 것이고 어, 공부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아, 우리가 평소에 생활하는 것 이것이 이대로 도인데 이것에 대해서 알아서 되는 게 아니죠. 안다고 해서 아는 대로 되어지지도 않고
당연히. 안다고 해서 안다고 해서 아는 대로 마음이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알고 싶고 뭐 답답하고 알고 싶고 답답하고 자꾸 그냥 알고 싶고 결론을 내리고 싶고 정리하고 싶고 이렇게 해가야 되는구나. 이것도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것도 정리하고 싶은 거거든요. 결론을 내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 또 이것도 알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에 대해서는 계속 법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법문을 잘 들어보다 보면 저절로 알아지는 게 아니고 저절로 되어진다. 이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 걸음을 걸을 줄 모르죠. 근데 이제 뭐 뒤집기 하다가 기어다니다가 그다음 걷잖아요. 그게 저절로 뒤집기가를 언젠가는 성공을 하고 저절로 언젠가는 기어가는 게 성공이 되고 저절로 언젠가는 걸어가는 게 성공이 되잖아요. 한번 잘 보십시오. 그 인간의 그 육체를 가지고 보더라도 그렇게 되는 거지. 언제쯤 돼야 길 수 있을까? 언제쯤 돼야 잘 걸을 수 있을까? 나는 벌써 걷기 연습한 지가 몇 달 됐는데 이런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아기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넘어지면 울고 또 일어나고 또 넘어지면 울고 일어나고 어떨 때는 일어나다가 뭐 부딪히기도 하고 뭐 위험한지도 모르고 그냥 막 가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물론 어른들이 옆에서 봐주지만 그런 과정을 다 겪으면서 보세요. 저절로 언젠가는 걸게 되죠. 그 아기들이. 그런 식이에요. 이 공부가. 근데 어른들은 이 생각이 앞서니까 생각으로 자꾸 판단하고 파악하고 알고 재고 정리하고 이러고 싶어 해요. 이렇게 걸으면 되겠구나. 뭐 이렇게. 그 아기가 이렇게 걸으면 되겠구나 하고 걷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몰라요. 그죠? 근데 자기도 모르게 저번에 이렇게 하다가 넘어졌다 싶으면 저번에는 이렇게 하다가 넘어져서 오늘은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저번에 이렇게 하다가 넘어졌으면 그다음에는 그렇게 안 하는 쪽으로 저절로 그렇게 벌써 몸에서 나와요. 그게 원래 그런 능력이 우리 인간들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점차 이제 서고 걷고 덜 넘어지다가 점점 안 넘어지다가 하게 되죠. 물론 어른들도 언젠간 넘어지죠. 어른은 절대로 안 넘어진다. 이건 없죠. 그런 것처럼 공부가 끝난다. 걷기가 완성이 됐다. 끝난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딴 생각하고 걷다가 보면 앞에 뭐 돌이 있는 줄 모르고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계단이 있는 줄 모르고 헛디디고 넘어질 수도 있고 물론 아이들 때처럼 잘 넘어지지는 않지만 어른도 항상 정신을 차리고 걸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뒤에서 뭐가 오는지 모르고 뒤에 뭐 부딪힐 수도 있고 이런 일도 일어나잖아요. 비유하자면 그런 것처럼 공부도 끝나는 건 없어요. 항상 뭐랄까 정신을 차리고 있다? 뭐 보통 깨어 있다고도 말하잖아요. 항상 깨어 있지 않으면 즉 속으면 언젠가라도 속을 수 있다. 아무리 공부가 됐어도 습관에 떨어질 수 있다. 언젠가는 속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른들도
나는 이제 걷기는 완벽하니까 걷기는 신경 안 써 하다가 부딪힐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죠. 공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 더 할 공부가 없어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연습할 땐 더더군다나. 근데 아이들은 그런 쓸데없는 생각 안 하고 열심히 그냥 부딪히면 울고 또 뭐 걷고 이렇게 하는데 어른들은 그놈의 쓸데없는 생각 때문에 왜 안 될까 답답하다. 그 아기들이 걸음마 연습할 때 턱 주저앉아서 왜 안 될까 답답하다. 이러면 얼마나 걔들이 마음적으로 힘들겠어요. 근데 걔들은 안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넘어지면 10번 넘어지면 11번째 일어나서 걷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주어져 있는 아무 무장무예한 본성이기 때문에 원래 이러한 거기 때문에 10번, 20번 넘어져도 일어나게 돼 있고 결국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안 하면 돼요. 언제 되나, 얼마나 되나, 얼마 지났는데 되나, 안 되나, 이렇고 저렇고, 결과가 이랬는데 이렇고 계속 재는 거예요. 계속 재. 이렇게 하면 되나, 안 되나, 어떻게 해야 더 빠르나. 근데 세상의 공부는, 분별하는 공부는 어떻게 해야 더 빠르나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 요령도 필요한 거죠. 더 빠른 길이 있어요. 그죠? 없다고 할 수는 없죠. 물론 노력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근데 이 공부는 어떻게 해야 더 빠르나 이게 해당이 안 돼요. 이런 말 자체가 해당이 안 돼. 어떻게 해야 가장 빠르나? 가장 빠른 방법은 지금 분별심이 몽땅 쉬워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더 빨리 할 수 있을까? 이건 분별심이거든. 그러니까 그 분별심에 해당되는 답은 없어요. 그냥 분별망상 따라가는 것뿐이 어떻게 해야 더 빨리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건 다 분별망상에 불과해요. 어떻게 해야 공부를 더 잘 될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마음을 이렇게 해볼까? 마음을 놓아보자. 관찰해보자. 뭐 알아차려보자. 쉬라고 했지. 그런 거 해라고 하는 어느 선사도 그런 거 하라고 하지 않았죠. 차라리 쉬라고 했지. 방아착 하라고 했지. 근데 끊임없이 우리는 뭔가 어떻게 좀 해보면 어떻게 좀 해야 공부가 되지 않을까. 내가 좀 어떻게 해야 하는 이게 이제 우리 중생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래서 그게 중생의 병이죠. 결국은 어느 쪽으로 가는 거냐? 공부가 결국은 다 내려놓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해봐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어차피 분별이 지나지 않으니까. 하다가 안 되니까 점점 뭐가 되느냐? 점점 분별심이 넉다운 이렇게 쉬워지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시는 거를 공부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더니 뭐 마음이 여여해지고 이게 아니고 내려가는 거지. 아무리 해도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는 게 점점 경험적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니구나 하고 머리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걸음마 배우는 아기가 경험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안 넘어지고 걷는 결과가 오듯이 이 공부도 이렇게 어른들이 공부하면서 막 그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거는 그거와 같아요. 제가 오늘 하루 걸어봤더니 아기들이 제가 오늘 하루 걸어봤더니 아니면은 제가요 한 1년간 걷기 연습을 해봤더니 요런 부분은 어떤 것 같고 저런 부분은 어떤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걷는 걸까요, 스님? 하면 또 스님이 그러면 요렇게 걸어라 하면 그런 거였네요.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걸으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걸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걸어지는 게 아니야. 그저 그냥 뭐랄까 그냥 믿을 수밖에 없어. 그 아기들은 사실은
분별심으로 뭐 하지 않으니까 믿음이란 거조차 필요 없죠. 그냥 걔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것도 본능이죠. 이 공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찬가지로 본능적으로 넘어지다가 점점 그 넘어지는 게 없어지고, 그러니까 막 분별로서 찾으려고 하는 공부를 막 해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쉬워진다. 조복이 된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가지게 돼 있어요. 이건 본능적으로라고 말을 해도 맞아요. 본능, 원래 있는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안다를 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해. 안다를 하니까 괴로운 거야. 마음이 안다를 하니까. 뭐 몇 년이 됐는데 공부를 이렇게 하니까 이렇고 저렇게 하니까 저렇고, 공부가 이런 건데 저런 건데, 지금 뭐 공부가 이만큼 됐고 안 됐고, 됐다는 것도 분별이고 안 됐다는 것도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재는 거지, 자기 공부를. 뭐 그냥 분별심에 속고만 있으면 괴롭겠지. 그럼 그럴 때는 오로지 법만이 자기를 해방시켜 줄 수 있으니까 오로지 법에 매달리면 돼요. 법에 매달리면 되게 돼 있어요. 되게 돼 있어. 책에 쓰여 있는 책 법문 그거 읽고도, 뭐 그냥 하는 법문 그거 듣고도, 근데 이게 한 달이 나서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어떻게 막 계속 내 공부가 이렇다 저렇다, 잘한다 못한다 된다 그게 우리 살아온 습관이어서 그래요. 습관이어서. 그래서 그게 좀 어느 정도라도 진드근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뭐 그게 뭐 금방 1년, 2년 만에 그렇게 싹 진드근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이 법회 분위기도 영향을 줄 거예요. 사람들은 은연중에 왜 가정에서도 그 가정의 이 분위기에 따라서 아이들이 다르게 자라나는 것처럼 이 법회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분위기도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또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진드근이 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되면 이제 좋죠. 특별한 길이 있고 뭐 특별히 막 법문을 해줄 수 있는 어떤 법부님도 그런 것도 물어요. 제가 이런 상황인데 저한테 특별히 해주실 법문은 없나요? 이러는데 이제 그걸 묻는 심정도 알겠지만 숨겨놓은 다른 법문은 없어요. 공부 시간에 다 해드리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또 질문하고 싶은 분들은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그냥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점검 없이 그냥 자기식으로만 계속 해가는 것도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한 번씩 마음이 나면 또 말씀도 하시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수선버부님 손 드셨네요.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스님. 네, 제가 저기 조금 방황을 했거든요. 방황을. 저기 좀 생활이 조금 너무 여유 있어져가지고, 음, 아니 좀 너무 여유 없이 생활하다가 음, 갑자기 조금 여유가 찾아오니까 음, 그동안 못했던 것도 하게 되고 하면서 마음이 너무 편해지니까 음, 법문도 빠지게 되고 막 이렇게 그렇게 돼버리는 이게 너무 막 그 한편으로는 계속 법문 들어야 되는데 하는데도 너무 편한 이 마음 상태가 저를 아무튼 좀 정신 좀 차리려고 이제 질문하게 됐어요. 네. 그렇죠. 좀 힘들다가
편안해지면 이제 거기에 속죠. 아쉬울 게, 우리가 아쉬울 게 없으면, 뭐, 고가 없으면 공부를 안 하죠. 사람들은 고가 없으면. 고라는 게 무슨 어떤 특별한 일이 생겨서만이 고가 아니라, 마음의 불편함, 그게 고죠. 그게 있으니까 누구나가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너무 힘들게 살다가 모든 게 내 뜻대로 된다든가 뭔가 막 너무 좋은 일만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냥 거기에 쏙 빠져버리죠. 거기 속아버리죠. 근데 그래도 그 와중에도 내가 법문을 들어야 되는데라고 생각을 하셨다니 그거는 가히 기특하신 일입니다. 기특한 일입니다. 지금도 그러면 편안한 상태이긴 합니까? 좋은 상태이기는 합니까? 네, 좀 음, 되게 한 꽤 오랜 시간 쫓기면서 살았거든요. 음, 근데 그게 좀 끝나면서 음, 그동안 못했던 것도 막 하게 되고, 음, 예,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편해져서 음, 진짜 스님 말씀대로 그 아쉬울 게 없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마음 잡는 게 좀 힘들었어요. 음, 음. 연세 드신 분들이 이 공부에 인연이 처음 됐을 때 전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좀 젊었을 때 공부를 알았더라면 전부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뭐 건강을 잃고 나서 생각하면 내가 더 건강할 때 관리를 잘했더라면 이런 생각하죠. 소는 잃고 나서 외양간을 고쳐도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뜻하는 바는 이미 소는 잃었는데 외양간을 고치면 뭐 하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부족한 게 없었는데 스스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갔다. 근데 이거는 뭐, 그분은 특별한 분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아무리 오감이 만족이 되고 살아봐도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이것에서 내가 만족이 되지는 않는다.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나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집을 나간 게 아니라 뭔가 그 갈구하는 바가 있어서 나가신 거죠. 이 변하는 이 무상한 변하는 항상 변하는 이 뭐 결국은 자식도 그 귀한 자식도 언젠가는 자식과도 헤어질 것이고 나도 죽을 것이고 내 이 육체와도 헤어져야 되는 거죠. 아무리 그 만족스러운 그 왕궁 생활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고 다 늙어 죽고 나도 그렇게 되겠네. 그럼 이 무상한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네 하는 것을 아셨듯이 법부님도 없어지고 나서 아쉬워할 게 아니라 항상 모든 것이 다 있을 때에 다 가지고 있을 때 마음도 편안하고 아무 일도 없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고 다 뭐 너무나 행복하고 좋을 때에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공부하는 분들은 당연히 그런 정도가 돼야 돼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전혀 마음에 고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근본적인 불안이 있거든요. 분별심 속에 있는 한은 근본적인 불안이 있어요. 혹여나 내 자녀가 뭐 잘못되면 안 되고 항상 잘 돼야 될 건데 내 가족들이 다 항상 안전하고 행복해야 될 건데 별일 없어야 될 건데 라는 별일 없겠지. 물론 뭐 합리화 시킬 수도 있죠. 뭐 별일 없겠지. 내 뜻대로 다 되네. 이런 마음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거는 잠시 잠깐이죠. 법부님이 나중에 지나시고 보면 알 거예요. 그거 잠시 잠깐이었구나. 반드시 후회할 때가 오죠. 그거는 따놓은 당상일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미리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 공부는
그 단시간에 하다못해 이런 근육도 뭐 얼마 동안 해야 되나? 몇 개월만 하면 근육이 생기나? 근데 그건 잘 모르겠는데 뭐 지식 공부도 평생 해도 다 할 수가 없는데 이 우리가 이 업식 뭐 업장이라고 하는 이 업식으로부터의 해탈, 이 업식으로부터 자유를 하신데 이 업식의 굴레에서 매여서 괴로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매였다는 것도 이게 오해하면 안 되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일체에 나오는 업식 그것이 거기에서 그 자리에 뭐랄까 지그시 그 자리에 있으면 그것이 그대로 여법인데 말하자면 근데 중생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나오는 업식에 항상 시비심이 붙어버리잖아요. 일어나는 마음에 항상 좋다 싫다 이렇다 저렇다 이게 붙어버리잖아요. 그로 인한 괴로움이 있죠. 그게 중생이죠. 근데 그거로부터 일체 그런 게 붙지 않는 그 나오는 업식이 즉 파도가 바다가 정말 하나가 되어버리면 이게 고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죠. 이게 파도가 그대로 바다와 둘이 아니었네. 깨우치고 보면 그걸 경험적으로 확인을 하게 되죠. 그런데 자꾸 자기도 모르게 파도는 파도로 보이는 이 습의 힘은 뭐 말로 할 수 없이 큽니다. 그러니까 항시 학교 공부도 시험 칠 때 뭐 학교 공부는 벼락치기 공부도 가능하기도 하겠지만 갑자기 뭐가 되는 건 없죠. 건강도 서서히 무너져서 병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급작스러운 병도 뭐 인연에 따라 오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항상 내가 재산도 있을 때에 잘 관리하고 잘 써야 되듯이 공부도 편안할 때에 그때에 잘 해야 됩니다. 그때 뭐 특별히 잘하는 길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때도 변함없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사람이 뭐가 좀 없다가 생긴다든가 일이 잘 안 되다가 풀린다든가 그럴 때가 위험한 때예요. 재산도 없다가 갑자기 들어오면 그거 홀라당 날리기가 좀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관리를 잘 해야 그 재산을 유지하고 평생 유용하게 잘 쓰고 갈 수 있듯이 이 공부도 별일 없을 때에 그래서 뭔가 특별한 고가 있어서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아무런 뭐 별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정말 내 마음에서 고와 상관없이 정말 뭐 진리를 원한다, 이 깨우침을 원한다, 이 공부의 길에 들어선다 하는 게 더 그런 사람들이 더 힘이 있겠죠. 근데 물론 그런 사람도 고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가 생로병사의 그 경계 속에 있으니까, 그 분별심 속에 있으니까 고가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있을 때에 잘 관리해야 된다. 큰 경계가 안 닥쳤을 때에 그때 제대로 공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고가 닥쳤을 때도 그 힘이 키워져 있을 수 있죠. 괴로움 생겼을 때 갑자기 공부한다고 공부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게을리 절대 할 수 없죠. 언제 어떤 마음의 고가 생길지 알 수 없는데 그런 편안함이 얼마나 가겠어요. 평생은 안 간단 말이죠. 뭐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지 않나요? 음소거가 됐네요. 네, 알고는 계시겠지만 그렇게 마음의 경각심이 들 정도로는 아닐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 인간의 마음이 힘들다가 편안해지면 해이해집니다. 네, 이렇게 해이하다가는 분명히 고가 닥쳤을 때에 내가 못 견딜 수 있다.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못 견디죠. 힘들죠. 그런 거 생각하면 편안할 때든 안 좋을 때든 항시 똑같이 공부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봤자 공부할 수 있는 날 맨날 안 됩니다. 눈 깜짝 사이일 거예요, 아마. 눈 깜짝 사이에 10년 가고 20년 갈 건데.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마음이 해이해질 수는 없겠죠.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만성버부님. 예수님, 저도 오랜만에 좀 입 좀 떼려고 무작정 손들었는데요. 그 요즘 뭐 사실 딱히 뭐 이렇게 뭐 질문하거나 언급할 건 없고 항상 또 똑같이 지내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게 뭐 똑같이 뭐 그냥 진전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뭐 그냥 맹하면서 약간 좀 요즘은 또 항상 반복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요즘은 좀 이게 뭔가 이게 내가 또 이렇게 이쪽에 관심이 많이 줄은 것 같다. 이랬다가 또 뭐 이렇게 가행정진이나 이렇게 뭔가 또 어떤 계기가 되면 또 다시 또 열심히 듣는 것 같다가 또 이렇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다시 또 흥미를 또 내가 많이 이거에 집중 안 하고 더 다른 쪽에 더 많이 집중하는 것 같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그냥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듣고 있습니다. 근데 좀 저도 좀 이렇게 더 이게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잘 안 되네요. 여전히 다른 거에 더 관심이 더 이렇게 자극적인 거에 많이 가고 이거는 이 공부는 이게 심심하게 느껴지고 뭔가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또 이렇게 뭔가 여기서 뭔가 이거에 관심을 많이 잃어도 그냥 습관적으로 들었다가 다시 또 관심 받았다가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뭐 아주 정상적인 일인데, 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마음에서 멀어지는 거는 아닌가요? 예, 뭐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건 모르겠는데 관심에서, 뭔가 이거에서 뭔가 이게 공부로 인해서 많이 제가 변화하는 느낌이라고 해야겠죠. 변화하는 느낌이나 혹은 뭔가 그렇구나 이러면서 참 이런 거에 공부의 재미를 느끼고 이럴 때도 있다가 또 어떨 때는 참 계속 듣고는 있지만 이게 내가 이게 집중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걸 들어도 그냥 이제 너무 그냥 무미건조하게만 들리고 또 그냥 항상 듣던 소리 듣는 것 같고 그리고 우선은 이게 좀 연달아서 이렇게 열심히 막 연달아서 막 이렇게 듣고 하면은 이게 더 집중이 되고 더 이게 와닿고 이러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좀 한번 뜸하게 듣기 시작하면 또 너무 더 뜸해지면서 이게 힘도 잃고 좀 그래서 그러고 있어서 좀 그런 게 좀 아쉽지만 그러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 마음은 항상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는 업식이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저런 것도 나오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왜 뭐
자식도 어떨 때는 아유, 내가 저 자식을 왜 낳았나 이런 심정이 부모가 들 때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기는 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아, 그런데 그 멀리 하는 거는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공부에 힘이 안 생겨 있기 때문에 항시 가까이 하는 거는 필요해요. 그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해서 학교 하루 안 가면 그 다음 날도 가기 싫어질 거거든. 그냥 아침에 눈을 뭐 일어나기 싫어도 그냥 무조건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침에는 무조건 학교에 가야 되는 건 줄 알고 학교를 다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공부도 그렇게 습관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분별에 속습니다. 워낙 우리는 분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끊임없이 이게 어떤 뭐랄까 좀 꾀가 부리고 싶다 할까? 아니 뭐 이 정도면 됐지 않을까? 뭐 하고 좀 내 마음대로 놀고 싶다든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든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뭐 별 생각이 다 들 수 있어요. 근데 그렇더라도 항시 가까이 하면 그러니까 항시 발을 담궈 놓고 있으면 항시 가까이 하면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이제 멀어지지는 않잖아요. 공부를 학교에 가서 하든 안 하든 부모들이 무조건 하고 학교 가서 꼴찌 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학교는 가게 하죠. 근데 꼴찌 한다고 해서 학교 안 가면 그다음부터 이제 가기 싫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항시 가까이 하는 것은 필요해요. 뭐 법문이 귀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근데 어찌 이 마음이 오로지 그냥 오로지 한결 같겠어요, 공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기들이 걸음마를 하더라도 지가 만약에 생각이 있다면 생각을 한다면 아유 나 힘들어서 더 이상 못 걷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거고 좀 안 걷고 살 수는 없나 이렇게도 할 거고 에이 걷는 거보다 기어 다니는 게 더 재미있구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고 생각을 한다면 근데 그런 생각 없이 무조건 그냥 하다 보니까 기고 걷고 이렇게 다 뛰어다니고 하게 되듯이 근데 그런 것처럼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닌데 마음은 온갖 마음이 다 일어나니까 그 대신에 내가 항상 가까이 두겠다. 가까이 두겠다. 가까이 두고 뭐 잘 들릴 때도 있고 안 들릴 때도 있고 한 것에는 그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언제나 집중이 되고 언제나 법문이 쏙 들어와서 법문 들으면 그대로 확 분별해서 벗어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맨날 하는 말로 듣기 뭐 그렇게 들릴 때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기가 아주 다급한 일이 생겼으면 정말 더 집중이 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 법문만이 내가 살 길이다 싶으면 오로지 집중이 되겠지만 안 그러면 이렇게 그냥 말로 들리죠. 이제 그렇더라도 계속 가까이에 두고 있으면 그러다가 그런 것도 보이지는 않지만 자기에게 변화를 주거든요. 그것도 다 필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 과정도 있다가 이렇게 쓱 또 법이 들어오기도 하고 즉 분별심에서 훅 벗어나지기도 하고 그런 거지 그런 과정 없이 이렇게 탁 분별해서 벗어나지는 때는 없거든. 관심이 더 갈 때도 있고 덜 갈 때도 있고 세상에 관심이 오로지 많이 갈 때도 있을 것이고 근데 세상의 관심에 빠져보면 이거 정말 무상하구나 싶으면 다시 또 공부로 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 마음은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하다. 뭔가 하기 싫을 때도 있고 듣기 싫을 때도 있고 이럴 때 저럴 때 있는 게 당연하다. 누구나가 그렇다. 뭐 어느 누군들 어느 선사는 안 그랬겠습니까? 그저 오로지 였겠습니다. 물론 공부가 아주 깊어지려면 그 정도는 돼야 되긴 합니다. 오로지 이 공부밖에 없구나. 관심이 막 오로지 여기에 가야 되는 정도가 돼야 되긴 하지만 그런 거를 그래야 돼 한다고 되어지는 건 아니니까 내 마음이 이런 게 당연하다. 누구나가 겪는 일이다. 누구나가 겪는 과정이다. 그렇지만 이거 말고 이것이 이제 익숙해져야 되는데 익숙하지 않음으로써 불편함이 있거든요. 생활에서. 이 엽법하지 못함으로써 그러니까 분별심 속에 있음으로써 고통이 있잖아요. 생활 속에서는 분명히. 그럴 때 그 고통이 싫잖아요. 예. 그게 싫으면 빨리 공부가 되고 싶겠죠. 그죠? 당연히. 그러면 또 잘 귀 기울이게 되고, 그 세상에 어떤 것을 잘 하게 되는데도, 오랜 세월 동안 그 남들이 새벽에 안 일어날 때에 자기 혼자 잠도 안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남들보다 더 연습하고 더 노력하고 하다가 보면은 이제 몸으로 하는 뭐 그 운동 같은 경우에 뭐 다치기도 하고 좌절 오고 뭐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고 때려치우고 싶기도 하고 내가 몸으로 하는 운동을 하는데 몸이 다쳤을 때는 다시는 이걸 할 수 없는가 하는 그런 과정도 겹치고 뭐 온갖 또 물질적으로도 하기 어려운 상태 계속 해나가기 어려운 상태가 오기도 하고 뭐 온갖 그런 걸 다 거쳐서 나중에 그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이라는 걸 따게도 되고 그런 과정을 보더라도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이 그 거쳐가는 과정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온갖 갈등을 다 하고 온갖 힘든 과정을 다 거치고 그런데 이 공부도 마찬가지겠죠. 온갖 마음이 들겠죠. 그냥 좀 그냥 맨날 들어도 사실 말로만 똑같은 말인데 말로만 들린다는 것은 자기가 이게 안 열려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막 관심이 많이 가지 않는 상태인 거야. 근데 어떻게 항상 관심이 많이 가겠어요. 근데 그런 게 다 넘어가지다가 보면 점점 더 관심이 많이 가지고 더 법문이 그 이제 세월이 걸리는데 언젠가서부터는 법문이 쏙쏙 항상 쏙쏙 들어올 수 있는 날도 와요. 그게 자기가 공부가 익어서 자기가 습이 조복이 되고 익어짐으로써 그런 때가 오는 거지. 그러니까 법문도 생활도 엽법하고 법문도 엽법하고 그냥 항상 여법 여여한 근데 그런 때가 오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도 다 거쳐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뭐 학교 공부하는 것은 쉬웠나요? 근데 이거는 학교 공부와 비교가 안 되죠. 자기 마음이 들쑥날쑥하니까. 결국은 다 거쳐가 봐야 지나가 봐야 그래서 세월이 약이기도 한 거예요. 분명히 이게 기본적으로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그 세월 동안 뭐 별 생각이 다 들 거 아니에요. 뭐 법문이 듣기 싫을 때도 있을 거고 다 아는 것 같을 때도 있을 거고 뭐 공부가 진도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뭐 이럴 때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런 게 전부 경계 또는 분별심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속지 않는다는 게 그런 의미에서도 적용이 돼요.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거나 저런 마음이 들거나 하기 싫은 마음이 들거나 뭐 법문이 그냥 말로만 들리거나 뭐 어떤 경우에도 물러서지 않는 믿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물러서지 않는 마음. 그게 막 의식적으로 막 한다기보다 의식적으로는 잘 안 돼요. 그 의식적으로 의식을 조정하는 것은 그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아,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인가? 야, 올 한 해도 벌써 눈 깜짝 사이에 가는구나. 내가 이러고 있을 때인가?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면 금세 1년 이러다 보면 10년 됐구나. 그러면 죽을 날이 코앞이야, 우리는 누구나. 이러다가 죽겠는데? 내가 마음이 이러다가 이렇게 마음이 징역이잖아요. 징역. 마음의 감옥. 자유롭지를 못하잖아요. 자유롭다는 게 여기서 자유롭다는 것은 내 멋대로다 이런 건 아니죠. 딱 안정이 된다. 딱 항상 경계가 그대로 법이다. 이게 딱 확실해지지 않으면 항상 말이에요. 항상 확실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업식의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그 업식의 노예로 산다는 게 끔찍하게 느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끔찍한 일입니다. 이건 뭐 끔찍하다는 말 정도로 안 되죠. 끔찍한 일이에요. 저 어떤 공산주의 사회에서 사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아,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여유로울 때가 아니구나. 라는 게 있으면 그렇다고 해서 뭐 다 공부에 매진하고 막 머리에 불 붙은 듯이 되느냐? 그렇게 잘 안 돼요. 누구나. 그치만 그냥 관심을 갖고 가까이에 두고 계속 그냥 매일 학교 가듯이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귀에 쏙 들어올 때가 있고 그러면서 점차 세월이 좀 가면서 법부님이 힘이 좀 생기면 더 공부에 맛을 느낄 수 있겠죠? 그래도 또 본인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도 하시고 하려는 시도도 좋은데 뭐 이런 대화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뭐 마음이 확 달라지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뭐 부부도 권태기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잖아, 세상에. 자식도 꼴보기 싫을 때가 있다고 하기도 하잖아. 그게 자기 분별심에서 일어나는 마음이니까 거기에 이제 안 속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권태기가 왔다고 해서 부부가 이혼을 한다거나 자식이 꼴보기 싫다고 해서 뭐 이렇게 딱 갈라선다거나 이러지 않으면 언젠가는 또 다시 그게 회복이 될 때가 있죠. 사람의 삶도 그런데 이 공부도 그렇습니다. 온갖 마음이 다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꽂아놓고 있으면 또 그게 또 언젠가는 또 변화가 오거든요. 꽂아놓고 있으면. 근데 자기 생각에 속아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만 그런 건 아니지만 출가를 하는 것 근데 하긴 뭐 몸이 출가했다고 해서 뭐 꼭 공부를 한다는 보장을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어, 그 법적으로 그 부부 뭐 혼인 신고 이런 걸 하고 법적으로 묶어 놓잖아요. 근데 만약에 법적으로 묶어 놓지 않는다면 헤어지는 사람들이 훨씬 많지 않을까? 아무래도 어, 뭐 그런 거에 비유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공부를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라 다른 길이 없구나. 내가 마음이 이러고 살 수는 없다. 이게 뭐 그런 거죠. 그런 이유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근데 뭐 그냥 그런 대로 이런 대로도 살만하다 싶으면 좀 해이해지기도 할 수 있죠. 또는 일시적으로 어떤 경계에 빠지거나. 음, 네. 좀 그런 부분들도 음, 있는 것 같은 게 이전에 이제 오히려 이제 뭔가를 이렇게 하는 공부를 음, 했을 때는 음, 뭔가 하는 뭔가 이렇게 음, 나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뭔가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뭔가 더 음,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음, 그런 것들이 있는 거에 반해서 음, 오히려 지금 공부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음, 오히려 더 진리에 맞다라고 생각되는 분도 있으면서도 음, 또 어떤 면으로는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오히려 제가 이때까지 공부를 했던 게 음, 뭐 한 게 뭐 있나 음, 싶은 마음이 들어요. 어떻게 음, 보면은 음, 이때까지 그래도 뭐 이런 마음 공부에 관심을 가져서 음, 10년 넘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했던 게 예전에는 그러면서 제가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이러한 역량들이 길어졌고 뭐 그래서 마음이 이런 쪽으로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낫고 나아졌고 음, 나아지고 있고 이렇게 생각됐는데 지금은 아무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음, 생각도 들고 음, 그래서 뭐 예, 마음 공부로 내가 나아진 음, 게 이때까지 음, 했을 때 지금 돌이켜보니까 나아진 게 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음, 그리고 그럼 다른 사람과 내가 뭔가 이때까지 하면서 달라졌다고 믿으면서 이때까지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하면 할수록 더 아무것도 나은 게 없는 것 같은 게 좀 음,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그 뭐 10년 이런 공부에 관심을 갖게 된 게 한 10년 그렇게 되셨나요? 한 10, 한 17년은 된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러셨어요? 그러면 네. 그동안 십수년 동안은 뭐 혼자 뭐 법문을 들어오셨나요? 어떻게 해오셨나요? 예전에 맨 처음엔 참선 쪽을 했었고요. 아, 참선, 좌선. 참선, 음, 예, 그런 거 하다가 음, 그러다가 이제 뭐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무슨 이제 프로그램 같은 거, 그 해외에서 나왔던 뭐 프로그램 같은 거 이렇게 참여했었어요. 무슨 음, 세미나 같은 걸로. 음, 그랬을 때도 뭔가 이게 뭔가 이게 어떻게 뭐 약간 사람 생각 구조를 약간 크게 뭔가 바꿔줘서 막 이렇게 뭔가 자기가 뭐 자기 한계를 뭔가 극복하게 해주고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음, 약간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자신감 있는 모습이나 이런 쪽으로 음, 바꿔주는 그런 음, 세미나였고 실제로도 효과가 있어 보였고 그걸 음, 꾸준히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음, 그거를 통해서 또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잘 사회 생활도 잘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음, 그랬는데 이제 저는 이렇게 하다 있다가 뭔가 너무 푸시를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뭔가 좀 인위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음, 이제 그런 것들을 그만했었고 음, 그러면서 이제 또 뭐 다른 강의도 봤었고 음, 그 다른 강의도 한 3년 정도 보다가 음, 이제 뭐 또 그다음에 또 뭐 바이런 KT라는 또 네 가지 질문이라는
또 음, 그런 툴이 있어요. 음, 그래서 그것도 하면서 저도 뭔가 이렇게 음, 생각에서 벗어나는 느낌, 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면서 뭔가 음, 이렇게 자유로워지는 그러한 것들 경험을 하면서 음, 그러니까 뭔가 점점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걸 제가 하면 할수록 뭔가 제 음, 스스로가 더 나아지는 느낌, 더 자유로워지는 느낌, 뭔가 음, 더 음, 뭐랄까요, 더 어떻게 보면 나아가는 느낌이라는 게 있었어가지고 음, 그런 공부를 했었는데 음, 지금 이제 스님 이제 법문 들으면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안 하게 돼, 거의 놓았죠. 그런 음, 부분들을 음, 놓았는데 음, 그 스님 법문 이게 들으면서는 음, 뭐 그전에는 나아가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음, 오히려 지금 음, 돌이켜보면은 뭐 아무것도 음, 나아진 게 없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음, 뭐 그러니까 오히려 좀 어떻게 보면은 제정신으로 돌아온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음, 보면 좀 허한 느낌도 음,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번씩 그러한 예전에 뭔가를 하면서 더 나아지는 듯한 그러한 음, 툴들, 뭔가 이제 음, 스님이 말씀하시는 거의 맡기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더 그 음, 방법에 대해서 하는 그러한 것들이 음, 이게 뭔가 그거 하면 그래도 일상생활에서 나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려나? 이러한 음, 이제 음, 그러한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뭔가 음, 더 삶을 더 좋게 만드는 거, 이제 음, 현실을 더 좋게 만드는 거에 또 음, 도움이 되지 않을려나? 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음, 자꾸 한 번씩 보고 싶은, 음, 돌이켜보게 되는 것도 있고, 음, 좀 그런 게 있는 것 음, 같습니다. 음.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이 불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잘 모르고 계시나 싶기도 한데, 어, 이거는 현실적으로 사는 데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하고는 좀, 근데 사실은 가장 도움이 되는 게 이 공부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 뭐 현실적으로 사는 데도 도움이 된다? 요런 말하고는 또 거리가 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 공부는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이제 기본이 분별에서 확 벗어나는, 그러니까 깨우치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그렇게 그런 깨우침이 한번 그 있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습관이 조복되는 공부의 시작이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경험이 그 이전에 있었던 적이 있나요? 아니면 지난번 가행정진 때 왔을 적인가? 잠깐 뭐 어땠다고 말씀을 하신 것 들은 것 같은데 그 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떠신가요? 한 10년은 안 되었을려나? 한 음, 8, 9년 전에 제가 이제 음, 예전에 인도에 갔었을 때, 음, 그때 만났던 스님이 계신데, 음, 그때 이제 그 스님이랑 어떻게 같이 여행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음, 그 스님께서 이제 계속 약간 저를 이렇게 약간 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다가 음,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러면서 뭔가 그 생각에서 뭐라 그럴까요? 뭔가 틀에서 벗어나는 듯한 그러한 경험을 했었어요. 어떻게 일종의 체험인데 음, 그게 스님께서 말하는 그 깨어나는 경험이랑 같은지는 모르겠는데 그 음, 순간 이제 그 본문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때 뭐 그
어떤 스님이 그 무슨 스님이었는데 이렇게 팥죽을 끓이고 있다가 문수가 원래 뭐 문수보살 항상 외치던 분인데 문수가 나타나니까 뭐 내가 뭐 이렇게 나타났다 하니까 문수보살 뺨을 탁 때리면서 문수는 문수고 뭐 스님 자기 이름 말하면서 이제 나는 나다 이렇게 뭐 얘기했던 그것이 뭔가 그게 갑자기 탁 이해가 되고 그다음부터 뭐 법문 같은 걸 봐도 이렇게 뭔가 법문이 이해되는 뭐 그러한 체험은 했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스님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때 경험이랑 또 그때 제가 가행정진 있을 때 했던 그런 경험은 좀 다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때의 그 기억이 너무 오래됐기도 했고. 예. 근데 그냥 그때는 그냥 갑자기 그렇게 하니까 다 뭔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기억은 안 나는데 약간 네 뭔가 이렇게 근데 보통 그 분별에서 깨는 경험이 있으면 그거는 좀 잘 안 잊어버려지고 굉장히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을 확률이 좀 높긴 한데 일단 뭐 기억은 안 나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때 이제 법부님이 실제로 그렇게 우리 본래 성품을 경험하는 본래 상태를 경험하는 했던 것이 맞다면 이제 그때부터 그 공부가 계속되었어야 되는데 그 이후로 이제 아까 쭉 그동안 해오신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제대로 수비고 조복되는 그런 공부를 해온 걸로 보아지지 않는 면이 있기는 있어요. 네. 그래서인지 아니면 실제로 확실하게 깨어나는 경험이 없었는지 이게 지금 조금 불분명해요. 네, 이제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가행정진 때 잠깐 뭐가 이렇게 뭐 죽비 치는 뭐 무슨 소리가 딱 마음에 와닿았다 그랬나? 책상을 이렇게 책상 들리지 않냐. 이게 들리지 않냐 할 때에 뭐 순간적으로 잠깐 그랬던 거예요? 네, 그때는 잠깐 갑자기 음, 그때의 경험은 갑자기 음, 사실 생각이라는 거품 같은 게 시야에 껴있던 게 그냥 싹 사라진 느낌이라 음, 그럴까요? 뭔가 다르게 보인다기보단 뭔가 생각이라는 거품이 껴있었네 싶은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이때까지. 그러면 그때 좀 뭔가 좀 말끔하다든가 이 소리가 선명하게 딱 들렸다든가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냥 말끔하더라고요. 그냥 보이는 게 말끔하고 들리는 게 말끔하고 이때까지 이게 좀 이렇게 말끔한데 그냥 이게 생각이 이렇게 세상에 많이 껴 있었나 싶은 느낌. 예. 뭐 이렇게 보이지 않게 엄청나게 꽉 차 있었나 싶은 느낌이었죠. 그러면 10년 전에는 그런 거하고는 달랐어요? 10년 전에는 말끔한 갑자기 그런 세상이 거 아니지? 밝아졌어요. 그때는 어, 세상이 밝아졌고 음, 세상이 원래 이랬었나? 음, 그런 느낌이었고요. 약간 그때는 좀 세상이 갑자기 밝게 보이고 조금 세상은 원래 이랬었나라고 해서 갑자기 조금 평소 보이던 세상이랑 좀 다르게 느껴졌다고 할까요? 그냥 그거야말로 그냥 체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야말로 체험 같은 느낌이었고, 그냥 어떤 하나의 체험한 것 같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음, 딱 그 순간에는 약간 이제 문수는 문수고 뭐 나는 나다라고 하면서 음, 뭔가 그 전까지는 제가
이렇게 뭔가 남들의 눈치를 많이 보거나 그런 권위에 많이 이제 음, 그런 거에 되게 이제 뭔가 휘둘렸었다면은 음, 뭔가 그때는 아 내가 세상에서 음. 그 제일 중요한 거다. 내가 중요하고 약간 그러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 어, 그러면 지금 법우님 말씀대로라면은 그거는 분별을 벗어난 경험은 아닌 걸로 보여요. 지금 법우님 음, 말씀대로만 하자면 이거는 네, 밝아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아까 먼저 말씀하신 그 이렇게 두드릴 때에 자기가 딱 말끔해졌다 하는 거 하고 그때는 두드렸을 때 말끔해진 것은 뭐 생각이라는 안개가 확 걷어지고 말끔해진 느낌 그런 네, 거라고 하셨죠. 근데 그전에는 밝아졌다. 세상이 이렇게 밝았었나. 또 아, 내가 중심이구나.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좀 그거는 경계 경험이 아닌가. 왜냐하면 음, 이게 분별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면 뭐 내가 중심이구나 이거 아니거든. 나도 너도 그냥 그런 거 다 날아가 버리지. 나다 너다 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구나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근데 어떤 경계를 경험을 해도 아, 문수는 문수, 나는 나다라는 게 이런 말이구나. 뭐 사실 이렇게 해석은 될 수 있는 여지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뭐 현재까지 법원이 말씀드렸을 때는 그런 경험이었다면 그것은 어떤 밝아진 경계 경험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기도 음, 해요.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번에 그 가행정진 때 어쨌든 또 그런 이게 분별심이 딱 맑아지는 이런 경험이 좀뭐 짧은 시간이었다고 했지만 좀 맞나? 짧은 시간이었다고 했나? 네, 음,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런 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네,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요. 음, 이게 뭐 거기는 말을 붙일 수가 없잖아. 그냥 아 이게 이 생각이 끼어 있었구나. 근데 그냥 모든 것은 그냥 똑같은데 단지 뭐 선명해졌다, 확실해졌다, 말끔해졌다, 뭐 이런 거잖아, 그죠? 예, 예, 근데 뭐 그때는 그런 경험, 그러니까 분별에서 벗어나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좀 더 하다가 보면 또 좀 더 확실하게 벗어나는 경험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벗어난다고 해서 그때와 다른 상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법원님이 이렇게 두들기는 소리에 잠시 그 분별심에서 이렇게 딱 벗어나는 경험을 한 것과 다른 경험이 또 있다는 거는 아닌데, 에, 그러니까 확실하다 뭐 이런 그러니까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말이 없네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가다가 보면 공부해 가다가 보면 또 이렇게 확 벗어나는 경험이 올 수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법우님이 참여하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되셨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동안 쭉 질문해 오신 것을 보면 전부 이제 생각으로서의 질문을 해 오셨는데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한 초점으로 그래도 몰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계속 생각으로 질문을 하셨지만 음, 변화가 없고 발전이 없고 똑같은 계속 그냥 생각 속만 돌아다니는 질문이 아니라 그 생각이 점점 한 점으로 그래도 생각으로서의 질문이라도 한 점으로 모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법우님한테 그 이제 적절해 보이는 답변을 쭉 드려왔었는데, 그게 이제 점점 이렇게 막 생각으로만 오로지 이게 넓게 퍼져 있다가 이게 좀 생각조차도 좀 정리가 되고 자꾸 폭이 좁아지는 그런 게 보였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지난번 가행정진 때 그런 잠깐의 경험이 있었다고 했는데, 네, 지금 이제 고를 때 같으면, 뭐 공부에 재미를 느끼고, 뭐 공부에 힘이 생기고 이럴 때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공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때예요. 그런 것 같으면. 그러니까 그게 그런 때를 이제 넘어가야 돼요. 예. 그런 때가 뭐랄까 당연히 있고 그런 때가 다 지나가야 돼요. 이제 그 지난번 가행 때에 그런 경험이 살짝 있었다면 그게 이제 처음으로 살짝 그 분별을 벗어나는 경험을 해본 건데,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다른 식으로 어떻게 할 때는 뭐 어떤 결과들이 있었다. 근데 이 공부는 지금은 어떤 그 결과가 없는 것 같다. 그런 느낌도 드는 게 당연해요, 지금은. 그러니까 법부님이 몇 년간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해오셨다고 하셨지만, 지금까지 해오신 것은 제가 보면, 뭔가를, 생각에서 벗어나면서 자유로워하신다든가, 이런 결과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경계란 말이에요. 이건 심리적인 결과거든요. 네. 그런 것을 원한다면 이 공부는 할 수가 있을까? 이거는 어떤 그 심리적인 결과가 뭐 이렇게 하니 이런 심리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뭐라고 할까?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한다 그러면 운전 실력은 점차 늘어나죠. 계속 함으로써 자기도 모르게 점차 늘어나죠. 그럼 세월이 필요하죠. 그런데 어쩌다가 운전 전혀 할 줄 모르는데 뭐 어떻게 했더니 순간적으로는 좀 운전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건 그 사람의 실력이 그렇게 돼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공부는 뭐랄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뿌리에서부터 살아나는 거라고. 이 점차 그러니까 어떤 심리적인 결과, 그러니까 사는 데에 도움 될 만한 어떤 심리적인 결과, 이런 거를 원치 않아야 돼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공부는 이제 하시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사는 데에 좋은 결과,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이런 좋은 결과가 당연히 나옵니다. 당연히 나오지만 그게 당연히 나오는 거하고 달라요. 이게 오히려 저렇게 하는 게 심리적으로는 살아가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방향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근원적인 해결이라고. 그러니까 가지와 잎을 더 저렇게 하는 게 더 빨리 가지가 싱싱해지지 않을까? 이게 아니라 그저 예를 들어서 나무 뿌리에다가 물을 준다면 가지와 이파리에 전혀 물을 아무리 줘도 뭐 가지와 이파리에는 금방 효과가 안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근원적으로 뿌리가 살아나면 당연히 가지와 이파리는 싱싱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거는 그 나무가 살아나는 일이지만, 아, 뭐, 그, 어떤 방법을 써서 심리적으로, 일시적으로 좀 생각에서 벗어난다든가, 이거는 전부 그, 그런 것도 다 트릭? 뭐랄까, 이게 뭐 트릭이라고 할 수 있나, 아니면 어떤 방법을 써서 그 심리적인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된 거지, 그 공부에 힘이 생긴 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분별심 속에서 아무리 심리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와도 그런 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상한 거예요, 그런 건. 그러니까 이 공부는 그럴 마음이 되어 있어야 돼요. 어떤 마음이냐? 아이가 태어나서 어른이 될 때까지 수많은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만 그 과정을 다 거쳐가면서 어른이 될 수밖에 없듯이 세월도 반드시 필요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어떤 애는 영양제를 먹으니까 키가 좀 더 큰 것 같아. 뭐 어떻게 하니까 좀 더 어떻게 한 것 같아. 그거에 딱 꽂히면 그래서 그 다른 건 안 하고 그 영양제만 먹으면 결국은 이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뭐 어떻게 비유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방향이 아니다. 내가 말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를 탄다, 그 자전거를 탄다, 뭐 외줄 타기를 한다, 뭐 오뚜기가 왔다 갔다 한다, 이런 것도 때가 오뚜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오뚜기를 갑자기 탁 잡고 있는다고 걔가 선 게 아니잖아요. 지가 왔다 갔다 할 만큼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점차 서야 제대로 선 거잖아요. 근데 왔다 갔다 하는 놈을 탁 잡으면 일시적으로 서 있을 수 있겠지만 놈은 또 왔다 갔다 하죠. 줄타기를 하는 것도 뭐 어떤 기술을 써서 잠깐은 그 실력도 없는데 잠깐은 딱 머무른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 잠깐만 보면 와 잘한다 이럴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건 실력이 아니라 어쩌다가 이렇게 딱 그런 결과가 나온 거지. 그러니까 심리적인 것은 전부 그런 거다 이거죠. 심리적인 것은 전부 변하는 거다. 다 무상한 거다. 힘이 없는 거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힘이 있었더라면 법우님이 지금 힘이 생겼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게 그게 정말 효과가 있었으면 점차 더 힘이 생겨왔어야 되지 않을까? 그거 할 때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았는데 안 하고 지금 이제 문제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지금부터 이제 처음 발을 들여놓고 이런 공부를 처음 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이런저런 걸 해왔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처음 이제 인연이 돼서 발을 들여놨다. 그럼 처음 들여놨으면 이제 기대하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결과를. 그런 마음으로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와 마찬가지이니까. 이제 처음이니까. 이제 갓
최근에 잠깐 그런 선명해지는 경험이 있었고, 이제 그러면 이제 공부는 처음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처음 하는 거라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맞을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 네. 무슨 결과를 바라겠어요, 그죠? 나 이제 시작한 거구나. 그래서 법문도 여지까지 항상 이제 생각으로 질문을 해 오셨잖아요. 이제 변화는 쭉 있었지만, 내가 여지까지 최근까지도 생각으로만 질문을 했었는데, 무슨 지금 공부가 어떤 결과를 바랄 수가 있을까? 현재까지도, 불과 얼마 전까지도, 최근까지도 생각으로 질문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전혀 아무 결과를 지금은 기대하지 않아야 되는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한번 법문을 들어봐야겠구나. 내가 생각으로 질문했다는 것은 법문을 잘 알아듣지는 못했다는 거거든. 그죠? 생각으로만 질문을 했다는 거는. 그러면 법문을 잘 못 듣고 있다고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법문을 잘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좀 제가 진단해 보기에는 그래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뭐 공부하다가 생기는 갈등이라고까지 할 것도 없는 것 같으네. 이게 들어보니까 이제 시작해서 지금부터 이제 법문을 잘 들어봐야 되는 때인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와는 다른 식의 질문도 다른 식의 질문, 어떤 말도 다른 식의 이제 말이 나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전부 생각으로 이건 이렇고 저 이런 거 아니까 그랬나요? 거의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예. 그러면 법문이 안 들어가고 있다. 법문을 잘 듣지 못하고 있다. 좀 요런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나? 그러면 내가 법문을 하나도 못 알아듣고 법문을 생각으로만 들었단 말인가? 내 생각으로만 이해했다면 내가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겠구나. 요런 게 캐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 마지막으로 심우법우님. 네, 오늘 스님 법문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와닿는 부분이 많았는데, 우리 생각이나 말 같은 것들이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생긴다. 이제 사실 저가 현재 그렇거든요. 매일매일 이제 그런 것들을 반복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요즘에 계속 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상을 깨는 게 우리 불교의 그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이 상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있다. 그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거든요. 제가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을 이렇게 관찰해보면 이게 그 이미지나 우리의 어떤 뭐 사회적인 그런 얼굴, 이미지, 아니면은 뭐 정체성,
또 사회생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내가 나도 모르게 자꾸 휩쓸리고 있는데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생각을 해보거나 그러면 이게 참 쓸데없는 건데 그렇게 이게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상황에 가면 또 제가 거기에 휩쓸려서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래서 오늘 법문을 들었을 때 나는 바로 그건데 이 생각이랄까 관념 이런 것들이 참 허상인데 그걸 고정됐다 이렇게 음. 계속 착각에 빠져서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스님한테 그냥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었어요. 근데 물론 지금부터도 이제 뭐 그런 습관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겠지만 네, 이 공부가 이 공부는 지금 법부님이 하고 계신 공부는 이게 이 불교는 상을 깨는 공부인데 이 공부는 상이 깨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 하시는 것도 뭐 당연히 그런 생각 들겠죠. 법부님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 근데 자기가 상을 깨고 싶어도 상이 깨지지는 않아요. 또는 내가 상을 깨려고 해도 상이 깨지지 않아요. 상을 깨려고 하는 그게 사실은 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 게 마음이 발심이 되어 있고 법을 가까이 하면 제 상이 비상인 것이 저절로 때가 되었을 때 드러나는 것이지 자기가 상을 깰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어떻게 한다는 것은 전부 분별망상에 지나지 않아요. 즉 자기가 어떻게 한다는 것은 전부 상을 상으로 여기고 어떻게 하는 것에 불과해요. 사실 임재선세가 수행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그랬나? 수행한다는 자체도 상을 상으로 보고 어떤 수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이 공부가 굉장히 우리 공부하고 있는 이게 낯설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을 깨는 것이 불교고 이 상을 깨져야 되는 게 공부인데라고 하는 것은 세간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분별심에서의 세간적인 이야기. 왜? 이해가 되잖아, 그죠? 상을 깨는 게 공부다. 상을 깨는 게 뭐 불교다. 이해가 되잖아, 그죠? 근데 그렇게 해가는 게 아니고 상을 깨는 게 불교야 라는 이게 분별심이다. 그래서 상을 깨라고 하지는 않았어. 제 상이 비상이라 그랬지. 모든 상이 아님을 보면 열애를 보는 것이다 라고 했지. 상을 깨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상을 깨어라 이렇게는 하지 않았어. 내가 상을 깬다는 것은 상에서 출발한 거거든. 그래서 법부님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그랬는데 또 그러고 또 반복한다는 게 이거 내가 상을 상으로 보고 있네 이걸 깨야 되는데 라는 그게 상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똑같은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 보면 그게 이제 생각으로 공부한다 뭐 이런 말하고 통하는 거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런 식이 아니구나 하는 게 경험적으로 좀 알게 돼요. 이런 식이 아니구나. 그래서 상을 깨는 게 공부인데 라는 이 출발 자체가 맞지 않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는가 모르겠네요. 네, 네, 알아들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상이 너무 강한 게 문제다 이제 그런 말 많이 들어가지고 깨야 된다. 그 상이 너무 강한 게 문제인 거는 법부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모든 사람들은 다 뭐 대동소이해요. 법부님만 상이 너무 강한 게 아니고 그게
표출되는 뭐 방식이 달라서 누구는 더 강해 보이고 누구는 덜 강해 보일 수는 있는데, 물론 좀 덜 강한 사람, 더 강한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좀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상이 강하다에 그런 거는 법부님이 신경 쓸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신경 쓰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상이 강해도 그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는 상이 강하니까 상을 깨야 된다는 거에 매여서 법문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라는 것은 상인데 자기가 어떻게 한다면 어떤 수행을 한다면 전부 상이 하는 게 되잖아. 자기는 자기 상을 절대로 못 깹니다. 상을 깨려고 하는 그게 상이기 때문에 영원히 깨어지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 상을 깨려고 하는 한. 다만 발심하는 거는 달라요. 마음을 내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있죠. 이렇게 상이 강한 게 나는 싫다. 불편하다. 이 정말 상에서 벗어났으면, 해탈했으면, 마음이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걸림이 없었으면 좋겠다. 상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하고 원하는 마음은 필요해요. 원하는 마음밖에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상을 깰 수는 없습니다. 아니 내가 상을 깼나 하는 그거 상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맞아요. 그 내가 상을 깬다고 하는 한 상은 절대로 안 깨져요. 상을 깨려고 하는 그게 남는데 최종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법의 힘으로, 법으로 인해서 제 상이 비상인 게 확인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 상이 비상이었네. 분별해서 깨어나면.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것이 상이 있어서 자기가 이렇게 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법이 믿어지면 돼. 그러니까 그래. 예를 들어서 일체의 색이 공이라고 했지. 그러면 상도 공인 게 되잖아.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네. 그런 거 같으면 법만이 나를 해탈시킬 수 있네. 법만이 나를 상에서 건져낼 수 있네. 이렇게 믿을 수 있잖아요. 법문이 그렇게 말하잖아. 반야신경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 일체의 색이 공이라고. 그럼 일체의 색이 공이라는 게 진실이야, 사실이야. 그러면 그게 법이야. 그러면 그럼 내 상도 공이네. 법은 내 상을 공으로 만들어버리네. 일순간에. 그죠? 법은 내 상을 공으로 만들어버리네. 그럼 법만이 할 수 있네. 그럼 내가 믿을 건 법밖에 없네. 내가 의지할 건 법밖에 없네. 법이 나를 감옥에서 풀어내주는구나. 재상, 비상일 수 있게 해주는구나. 풀어내는구나. 법이 그렇게 만드는 거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기존에 부자님들이 그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나는 상이 강해. 나는 이걸 부숴야 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는 불가능해요. 뭐 심리적으로 약간은 그럴 수 있겠죠. 내가 상이 강하니까 좀 잘난 척 안 해야지. 내가 옳다고 좀 덜 해야지. 이런 노력을 하면 조금 사는데 변화는 올지 몰라도 그거는 계속 다른 형태로 변한 상, 형태만 바뀐 상으로, 똑같은 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상, 비상이 되게 하는 것은 법한테 힘이 있어요. 자기한테 힘이 없어요. 자기는 분별밖에 할 줄 몰라. 우리는 습관적으로 할 줄 아는 건 분별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냥 오로지 법에 매달리면 돼. 법은 바로 그 상조차 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법이잖아. 그죠? 그러니 상이 나를 이렇게 법이 나를 건져주겠지?
이 난 모르겠다. 법이라는 것은 뭐 힘이 어마어마할 건데 모든 색조차도 일체의 색조차도 공이라고 하는 게 법인데 그러면 나의 뭐 상이든 뭐든 마음에 안 드는 거 전부 법만이 해결해 줄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이 안 들어요? 법만이 해결해 줄 수 있겠구나. 자기가 자기 손대서 그 해탈시킬 것 같아요. 두 손 두 발 들어버리는 게 나아요. 아, 오로지 법만이 완전히 해탈시킬 수 있겠구나. 법만이 나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구나. 법만이 분별심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구나. 그러니 내가 하려는 게 아니라 법에 더 관심을 가지고 법의 더 믿어지고 법에 더 나를 내맡기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점점 그게 커지는 거지. 내가 하려고 하는 이것이 조복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식인지 아시겠어요? 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법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는 거는 또 틀린 거잖아. 모르겠어. 이게 힘이 없는 거. 아는 걸로 업식이 조복되지는 않아요. 안다는 것은 네네네네. 분별심이거든. 그래서 아는 것은 자기 업식이 조복되는 데에 전혀 힘을 발휘를 못해요. 일시적으로 네. 뭐 이거는 뭐 생각이지 뭐 이래서 잠시 마음이 편할지는 몰라도 이 습관이 조복되는 데는 아는 것은 분별심에 불과해요. 네, 그래서 힘이 음. 없고, 잊어버리고 있고, 그냥 평상시대로 계속 이렇게 생활하고 있고, 그렇게 반복이 되고 아니 있었어요. 그렇게 되고 있었어요. 그 공부 시간에 잘 들어보시다 보면 하고 이렇게 자기한테 변화가 올 때가 있어요. 항상 변하는 게 아니라 한 번씩 이렇게 변화가 쓱 올 때가 있어요. 잘 들어보다 보면. 그러니까 법부님이 지금 계속 이렇게 공부 이렇게 참여하면서 한 번씩 대화도 하고 하니까 하다 보니까 오늘 같은 대화도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죠? 예. 자기 상을 자기가 깨려고 하는 게 우리 중생들의 어리석은 노력이에요. 음. 음. 법으로 인해서 법이 들어옴으로써 법의 힘으로 인해서 이거는 스르르 차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 나란 자체가 상이거든. 나라고 하는 자체가 상인데 내가 어떻게 내 상을 깬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음. 그래서 법문에 귀를 기울이는 거고 부처님도 평생 동안 법문을 설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분들도 법문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법이 힘이 있지 나는 상에 불과해요. 나라는 것은. 그 상이 지가 뭘 한단 말이에요. 상이. 무엇을 해도 다 상이잖아. 나라는 자체가 상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법이 믿어지고 법이 의지가 되고 법이 그렇게 법에 의해서 되어지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겨야 돼요. 야, 당연히 법에 의해서는 불가능한 게 없는데 일체의 색을 공으로 만들어 버리는 게 법이잖아요. 근데 네. 왜 자기 상을 자기가 끌어안고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요? 응? 네. 좀 더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린다기보다 법문에 더 관심을 갖고 들어도 많이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잘 들어보는 거예요. 긴 시간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짧은 시간을 들어도 정말 잘 들어보는 거예요. 이 법문은 잘 못 알아듣습니다. 법부님이 만약에 법문을
제대로 다 알아들었으면 진작에 변화가 됐겠죠. 근데 잘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법우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법우님들도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내가 법문을 완전히 잘못 알아들었나 보네. 참 짧은 시간을 듣더라도 잘 한번 들어보자. 이제부터 처음 듣는 사람처럼 잘 한번 들어보자. 10분, 20분을 듣더라도 잘 한번 들어보자. 저게 무슨 말일까?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거하고 다른가 보네.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법우님이 특별히 상이 강하다. 해본들 그걸 어쩔게요? 내가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그런데 내 힘으로는 불가하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법의 힘은 무한대인데 법이 그까지 자기 상 하나 조복 못 시키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걸리든 간에 언젠가는 되게 할 수 있는 거는 법밖에 없잖아. 자기가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모든 게 다 법이잖아, 스님. 그거는 말이고 그렇게 말로 하는 것은 헛말이에요. 그런 건 소용없는 말이에요. 예. 진짜 살아있는 자기 말이어야 돼요. 모든 게 법이다 이거는 생각에서 나온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알고 있는 말은 이 공부 시간에는 다 공부 시간뿐만 아니라 소용이 없어. 자기한테 소용이 없어. 실제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라. 네. 아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